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냥 햇살론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면서 현재 직업이 직장인이신 분에 한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햇살론 취급점을 한번 볼까요? 이걸 떠나가지고 취급점은 말씀드린 저축은행 있고, 저축은행,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단위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이렇게 6곳의 금융기관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현재 안내해드리는 이 햇살론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저축은행에 대한 햇살론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이 햇살론 자격 조건은 바로 직업이 직장인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자영업자고 또 누구는 프리랜서인데 우리들은 햇살론 안 되는겨?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햇살론 됩니다. 햇살론은 되는데 제가 취급을 하고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에서는 자영업자하고 프리랜서를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이 직장인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은,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그 외의 직업이라면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여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을 드리면 왜 여기가 승인율이 좋은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되묻는 분이 계신데, 사실 승인율이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여기서 많이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쪽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위에 이 금융사들도 본인들 자격사항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곳은 자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이런 곳은 다 방문해서 문의를 해봐야 돼요. 저도 이쪽은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이쪽은 따로 상담사를 두질 않으니까 크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조건이 좋은 직장인들, 이 정도야 누구나 다 해주지. 그러니까 그 외에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직업은 바로 직장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도 여러 종류가 있죠. 4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되는 분이 있고, 또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일용직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 그냥 쉽게 알바라고 할게요. 계약직, 이렇게 또 직군별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시다는 거죠. 4대 보험이야 적용된다면 무조건 두말할 것도 없고, 4대 보험이 이제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달라져. 이분들이 4대 보험이 안 돼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그게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 통장거래 내역이 어떻게 찍히느냐, 이런저런. 그리고 회사가 서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따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복잡해지지만 어찌됐든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채무자분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자관 4대 보험 안 되는 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직장에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일단 4대 보험 되는 분은 회사 건강보험료 납부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몰라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납부가
3회 이상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적인데, 이게 원칙적인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례보증이 적용이 되죠. 특례보증. 자, 특례보증은 어떻게 되느냐, 적용되는 것. 현직장 건보가 1회 이상, 그리고 바로 이전 직장 건보가 2회 이상 납부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죠. 나 그러면 현 직장은 건보가 2회가 납부가 됐고 이전 직장이 한 번 됐는데 그럼 안 되나요? 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메모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현 직장과 이전 직장 합의 3회 이상만 되면 돼요. 합의 3회. 그런다고 해서 이전 직장은 한 번도 납부 안 되고 전 직장에서만 3회 납부가 됐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직장과 전 직장, 바로 이전 직장을 합해서, 그러니까 최소 현 직장은 1회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 이분은 정상적인 급여를 3회 이상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급여가 정상도 있고 비정상도 있고 그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정상적이라는 내용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여 날짜가 매달 이전 1일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급여 계산하는 게 1일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근무한 걸 다음 달 15일 날 준다고 쳐요. 근데 이분이 입사일이 15일 날 입사를 했어요. 이전 달. 그럼 15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거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보름에 대한 근무한 금액만 다음 달 15일 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원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사일이 5일에서 말일. 그래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첫 달은 내가 입사일이 좀 적어서 80만 원 받았다, 70만 원 받았다, 이러면 크게 상관없어요. 이러면 평균을 내버리니까. 근데 첫 달에는 한 3, 40만 원 받고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 받고 그랬다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첫 달을 아예 빼버리고 그 두 번째 정상적으로 받은 것부터 3회, 3번이 찍힌 걸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직업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대출 금액, 얘기 하나만 하죠. 대출 금액은 최대가 1,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말이 1,500이지. 엊그저께 한번 1,500이 나가긴 했습니다. 자, 제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엊그제 한 명 나가긴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만큼 1,500이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500이 잘 안 나요. 1,500, 1,400은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 정도, 진짜 서너 달? 네다섯 달? 이럴 정도로 한 번 나가고, 대부분은 1,300만 원 이하입니다.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최대한도가 1,300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잘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정해놓은 건 1,500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적용 금리는 현재 8%대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금융사별로 다 달라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제 기존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지만 또 한번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 그렇다면은 과연 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최저 700부터 3,500 이하는 아시죠? 다 여기는 저소득자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3,500에서 4,500은 저신용자인 경우에 가능하죠. 여기까지 볼 것도 없고, 자, 여기에서 중요하죠. 3,500 초과 4,500 이하인 경우에 햇살론 승인율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3,500, 4,500 사이에서 저신용자가 아니어가지고 부결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 손에 꼽을 정도란 얘기는 그만큼 부결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결날 일이 없냐? 이유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이유죠. 햇살론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신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출을 많이 받고 오신 분, 또는 뭐 이전에 연체를 좀 자주 하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 이런 걸 자주 신용이 많이 떨어지신 분, 이런 분들 햇살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신용자에 속한 경우가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나와요. 승인 나요. 근데 며칠 전인가 어떤 분 한 분이 부결해 놨어요. 저번 주인가 그분은 저저번 주인가 이 영상 혹시 그분 보신다면 아, 나 얘기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은 연봉이 3,500 초과 4,500 사이인데 대출이 은행에 딱 하나 있어요. 신용이 너무 좋아. 근데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대 이제. 그래가지고 금리가 낮은 거 찾아보니까 햇살론밖에 없거든. 그래서 문의를 주신 분인데 햇살론 역시나 저신용자에 속하지 않아가지고 부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신용대출 햇살론보다 금리가 좀 더 높죠. 근데 다행히 신용이 워낙 좋으니까 햇살론하고 금리가 2, 3%? 3, 4% 이 정도 차이 좀 더 높긴 했는데 그조차도 고민해 보시겠다 라고 하고 연락을 상담을 이제 마무리하신 분인데 그만큼 뭐 고민해 보겠다는 것은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자금이 진짜 대출은 이거 오늘 내일 이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걸 써야 돼. 그때 빌렸으면 그때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리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받아놓잖아요. 그럼 또 엉뚱한 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일단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참 희한한 게 이 돈이 어디로 나간지 모르게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 딱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주변에서 융통하세요. 그냥 며칠 쓸 거라면 친구야 소주 한잔 사줄게 해갖고 딱 빌려 뭐 가족한테 야, 나중에 저기 며칠만 쓰고 갚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융통하면은 그걸 며칠 안에 혹은 뭐 한 달 안에 갚아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돈은 잘 갚아요. 근데 대출은 안 그래. 일단 상환 기간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한두 달 상환 기간은 없잖아요. 못해도 연단위 그러니까 1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길어. 상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돈들이 생각지 못한 엉뚱한 대로 쑥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신용 떨어지고 나중에 또 급한 일 생기니까 이제 더 비싼 더 높은 이자 빌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이 돈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할 때만 주변에서 융통해보고 안 되면 그때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자, 연체 이력이 조금 이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체 이력. 일단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하 연체 건수 3건 이상. 자세가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더 안 예뻐지네 글씨가. 또는 5월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초과 연체 건수 1건 이상. 이 신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대출이든 신용카든 간에 연체를 했어. 이걸 30일 이하로 연체를 했어. 며칠 연체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며칠 연체하다가 상환을 했어. 연체 건수는 떠버리고. 이런 경우는 30일 미만으로만 연체했다면 이 대출은 신용카드 자가 연체했던 건수가 3건 미만이라면 그러면 신청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느냐? 이건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이고 조건이고 금융사마다
조금씩 승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회를 통해서 내부 점수, 내부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30일 미만으로 연체한 건수가 3건 이하다. 3건 이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뒤에. 상환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연체했던 것들을 상환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연체를 했는데 이걸 한 달을 넘게, 그러니까 30일 넘게 연체를 했다가 상환을 했어. 그럼 그건 단 한 건만 있어도 무조건 상환하고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 이전에는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딘 또 됐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 생각엔 그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이고, 그거 되기도 하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 채무자가. 나 그거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연락 줘요, 그냥. 조회 맡겨. 연락해서 상담해서 조회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연체 이력은 자 이런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부결나면, 연체 건수 때문에 부결난다면 무조건 3개월 후에, 상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신청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햇살론 자격 조건입니다. 햇살론 자격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햇살론. 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냐면,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축은행 직장인 햇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뭐 자영업자 프랜사 아니면 다른 이런 금융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확한 가이드를 제가 몰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했다가 이거 잘못된 내용이면 저만 아주 이상한 놈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재직기간 이건 원칙적으로는 3회. 근데 특례보증 때문에 현 직장 1회, 이전 직장 2회 이상, 이거 참고 꼭 하시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